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주생활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거는 주택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연 환경과 외부의 재해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이 이루어지며 가족이 단단한 가족 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하고 식사와 휴식 등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이루어지고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기는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투자나 재산 증식, 소유의 목적보다 거주 자체의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활 양식과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라는 의미가 예전보다 커지게 되었고요. 주거의 위치나 공간 구성은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업이나 취미 등 가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족끼리 자주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다면 거실, 식사실 등이 중요하므로 이런 공간을 가깝고 넓게 구성, 개별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가족은 각 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편리하고 능률적인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가족은 입식으로 공간을 꾸미며 식탁, 의자, 소파, 침대 등의 가구를 이용합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가족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거나 주택에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은 침실을 아늑하게 꾸미고 각 공간에 휴식용 가구를 배치하고 있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개인주거 공간에서는 개별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식사준비, 세탁, 육아 등의 일부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방식인 코하우징, 사람의 능력이나 장애 여부,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인 유니버셜 주거,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택의 건설과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주거 형태인 친환경 주거 등이 대표적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거 형태인데 이와 같은 주거 형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이웃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 해소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태도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 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공간끼리 가까이에 배치하고 성격이 다른 공간은 멀리 배치하는 것을 주거 공간의 구역화 또는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침실, 공부방, 서재 등 개인 생활 공간은 수면과 휴식, 독서 등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조용해야 하고 독립성의 확보와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실, 식사실, 응접실, 가족실 등 공동 생활 공간은 가족의 소통과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다른 공간과의 접근이 쉬워야 하며 거실은 각 방에서 접근하기 쉽게 주택의 중앙에 배치, 식사실은 식사나 손님 접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일반적으로 부엌 가까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엌, 세탁실, 다용도실 등의 가사 작업 공간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능률성, 안전, 위생 등이 중요한데 부엌은 조리와 설거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위생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효율적인 도구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대가 배치되고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욕실, 화장실, 세면실 등 생리 위생 공간은 목욕, 세면, 배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급, 배수시설과 환기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수납장, 선반 등의 수납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복도, 계단 등의 연결 공간과 창고, 다락, 광 등의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동선은
짧고 단순할수록 좋은데 주거 공간에서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면 이동과 작업이 쉬워 생활이 능률적이고 편리해집니다. 그럼 주거 공간의 동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의 순서를 고려하여 동선이 짧아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고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과 무거운 것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공간은 가깝게 배치, 이동 빈도가 낮은 공간은 동선이 다소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할 수 있으나 부엌과의 동선이 긴 거실 겸용 식사실 LD형, 능률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나 식사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는 식사실 겸용 부엌 DK형, 좁은 공간에 적합하나 환기 설비와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실, 식사실 겸용 부엌 LDK형과 같이 한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 주택 내에 벽이 없어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각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칸막이나 커튼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 일실형 주택 등으로 공간의 다목적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장이나 붙박이장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설치, 침대 아래나 계단 아래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 가구의 위나 아래에 수납함을 배치, 베란다의 구석진 공간에 선반을 달아 공간을 활용하기 등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수직적인 공간 활용하기, 2층 침대나 접이식 가구, 가변형 가구나 조립식 가구 등의 가구를 사용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등을 통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내의 다양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가족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활용과 배치를 통해서도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가구는 용도에 맞아야 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공간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구는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체를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어야 하고 몸에 닿는 촉감이 좋고 탄력성이 적당해야 하는 침대, 소파, 안락 의자 등의 휴식용 가구, 작업 내용에 적합해야 하고 가구의 크기가 사용자의 인체 치수와 동작 범위에 맞아야 하는 책상, 작업용 의자, 식탁, 부엌 작업대, 화장대 등의 작업용 가구, 보관하려는 물품의 특성에 맞아야 하고 물품을 넣고 꺼내기에 편리해야 하는 옷장, 책장, 서랍장, 신발장, 선반 등의 수납용 가구로 나눌 수 있고요. 가구를 배치할 때는 채광, 통풍, 전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구의 사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콘센트나 스위치를 막지 않도록 부피가 큰 가구부터 배치한 가구의 앞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용품을 잘 정리하고 수납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찾을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생활의 능률이 향상되며 물건을 꺼내거나 보관할 때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잘 보이도록 수납하고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쉬운 곳을 활용,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항상 제자리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개인 물건과 가족 공용 물건을 구분해서 물건을 사용하는 장소에 가깝게 크기나 길이, 종류별로 정리하여 수납해야 하고요. 또 가끔 사용하면서 무거운 물건은 아래쪽에, 가끔 사용하면서 가벼운 물건은 위쪽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좌식생활 양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좁은 공간에 적합하다. 2번, 방석이나 이불을 사용한다. 3번, 공간 사용에 융통성이 있다. 4번, 온돌이나 마루에 앉아서 생활한다. 5번, 의자나 침대 등 가구를 많이 사용한다. 좌식생활 양식은 입식에 비해 가구가 많이 필요 없으며 가구의 규모도 입식에 비해 작고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식사, 공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등 공간의 융통성이 크고 관리가 쉬우나 생활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독립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5번에 의자나 침대 등 가구를 많이 사용한다가 좌식생활 양식의 특징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코하우징에 적합한 가족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노인가족, 2번 확대가족, 3번 독신가구, 4번 맞벌이 가족, 5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자, 우리 코하우징은 개인 주거 공간에서는 개별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식사 준비, 세탁, 육아 등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방식을 말한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코하우징 주거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물론 맞벌이 가족, 독신 가구나 노인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이로운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의 확대 가족이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일체형 주택의 문제점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동선이 길다, 2번 가구가 많이 필요하다, 3번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4번 각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5번 인원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일실형 주택이란 욕실을 제외한 침실, 거실, 부엌 등을 한 공간에 두는 주택으로 원룸주택이라고도 하며, 주택 내에 벽이 없으므로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으나 각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칸막이나 커튼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실형 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4번에 각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4번째 시간 주생활 문화와 주거공간 활용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